그림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지금부터 이제 중기 그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기는 이게 사화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조선조 중기가 딱 되면 연산군부터 시작해가지고 4대 사화가 일어납니다. 무사화, 갑자사화, 기묘사화, 을사사화가 일어나니까 선비들이 이게 한양에 있다가는 안 되겠다 해서 전부 다 시골로 내려가면서 선비들이 그림의 주도권을 잡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 그림이 뭔가 하면요, 바로 사군자라고 하는 그림이죠. 이 사군자 그림의 처음이 뭔가 하면 이게 매화입니다. 매화인데 왜 선비들은 매화를 좋아하는가 하면, 매화는 아주 이른 봄, 눈이 있을 때 매화는 꽃을 피웁니다. 그러니까 눈, 얼음, 추위 등등은 이건 뭘 나타내는가 하면은 간신배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굴의 의지로 꽃을 피운다. 그래서 매화를 굉장히 많이 그렸고요. 그 다음 그림은 이게 난초입니다. 난초는 되게 어디 있어요? 난초는 여러분들 베란다에 있겠지만은 실제 난초는 베란다에 있는 게 아니고 산중에 있습니다. 산중에 잡초 사이에 있는 게 난초입니다. 잡초 사이에 있으면서도 난초는 아주 고고한 향을 뿜어내요. 향 중에 최고의 향은 난초 향이잖아요. 그래서 그 잡초라고 하는 게 뭔가 하면은 사회의 더러운 물들, 사회의 더러운 인간들, 그 더러운 인간들과 더러운 물들 사이에서도 고고한 향기를 뿜어낸다. 이게 선비의 기상과 맞다. 그래서 여기에 대나무를 그리고요. 그 다음에 국화입니다. 국화라고 하는 것은 이 가을, 늦은 가을에 서리가 내릴 때 국화꽃이 펴요. 그래서 서리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춥고 이런 것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회의 어려운 상황, 사회의 나쁜 사람들, 그 사이에서도 꽃을 피운다. 국화입니다. 대나무는 나무도 아니요 풀도 아닌 것이 속은 비었고 굉장히 곧게 자랍니다. 그래서 이 대나무의 기상도 역시 선비의 기상과 맞다. 그래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내는데 이게 바로 사군자인데 조선조 중기 때 전승이었던 그림 테마였죠. 그 다음에 이 사군자 중에 매화 중에 최고의 매화는 어몽룡이라는 사람이 그린 월매도라고 하는 매화 그림이 됩니다. 이 매화 그림은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5만원권 뒤에 보면은 여기에 매화 그림이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 매화 그림이야말로 최고의 매화 그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원래 매화라고 하는 것은 눈이 다 녹지도 않는 데서 꽃을 피워내요. 그래서 눈이 녹지 않는 데서 꽃을 피운다 하는 것은 굉장히 곤란한 상황인데 이 곤란한 상황을 매화의 여기 밑둥치 보면 굉장히 고목이 되죠. 자, 이러한 고목에서 꽃을 피워내요. 아주 곧게 선비의 굳은 기상을 꽃으로 굳게 그림을 그리고 꽃을 다 그렸어요. 그런데 이제 중국 사람이 이 월매도 보고 무슨 매화꽃이 이러냐, 매화꽃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이렇게 가지가 굳고 꽃이 밑으로 달려야 이 매화꽃이지, 무슨 이 직선 이 가지에 이렇게 꽃이 매달린 이 매화꽃이라고 볼 수 있느냐라고 중국 사람이 혹평을 했지만은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도 이 매화꽃이 최고의 매화꽃이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그리고 5만원권 뒤에다 이렇게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선 중기에서 조선 후기로 넘어가요. 후기로 넘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병자호란과 정묘호란과 병자호란을 거치면서 명나라가 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선조 사람들은 명나라를 하늘을 뜻받듯이 받들었거든요. 중화사상 그걸 받들었는데, 청나라는 오랑캐족이잖아요. 그죠? 오랑캐족이 중국을 차지했으니 이제는 중국 거 본받을 거 없다. 오랑캐 나라 거 본받을 거 없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을 대신할 수 있다. 이게 뭔가 하면요, 소중화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자체의 그림을 그리자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체의 그림을 그리자 하는 게 두 방면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진경산수하고 하나는 풍속화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진경산수화 하면 겸재정선이라는 분이거든요. 자, 이 겸재정선인데 이 겸재정선은 원래 3대 조는 굉장히 가과급제해가지고 꽤 높은 직이었는데 이제 나중에 후대는 벼슬을 못 살았어요. 못 살아가지고 겸재정선은 나중에 벼슬이 없다가 나중에 김창흡의 소개에 의해 가지고 어디로 들어가는가 하면 도화서에 들어가요. 도화서에 들어가서 그림을 그리고 나중에는 공무원으로 나가요. 예, 이제 이분이 겸재정선이고 이분이 이제 자화상입니다. 자화상. 예. 원래 산수화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이거는 관념산수화라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실제 있는 게 아니고 생각해서 만드는 산수화입니다. 이걸 관념산수화라 그래요. 안견의 목류도원도는 관념산수화에 속합니다. 그 다음에 실경산수화입니다. 실경산수화인데 실제 자연을 보고 그대로 복사한 거, 이걸 실경산수화라 그래요. 이거는 사실 그림치기도 사실은 요새는 안 속해요. 왜냐면 하면 사진 찍으면 이거보다 훨씬 더 좋은데요. 그래서 실경산수는 이걸 어디 그린가 하면은 마곡사의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진경산수화라는 그러면 진짜 경치를 나타내는 산수화인데 이게 진짜 경치가 아니고요. 산수의 본질을 화가가 자기 뜻대로 그림 그린 게 진경산수화입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그대로 그린 게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자기가 이게 좋겠다 해서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제 이게 성류굴인데 이제 겸재정선이 성류굴을 그렸는데 실제 모습은요 이래요. 이게 성류굴의 바위인데 이래 그리면 재미없죠. 똑같이 그리면 재미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바위를 이렇게 딱 그려. 훨씬 더 멋있죠. 그 다음에 이게 박연폭포입니다. 박연폭포인데 실제 사진을 찍은 박연폭포인데요. 이걸 그림을 어떻게 겸재정선은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 이렇게 그린 거예요. 이렇게 그림 그리면은 이 그림보다가 높이가 훨씬 높으니까 소리가 더 우렁차게 들릴 것이요. 그 다음에 여기 바위가 없는데 바위를 그려 놓으니까 더 높은 것처럼 보이고 더 물길이 더 우렁차게 보이도록 이렇게 바위 두 개를 만들고 여기에 집도 하나 그려서 여기서 마치 그 바위 소리를 듣는 듯한 모습으로 그림을 그린 게 겸재정선의 박연폭포입니다. 그러니까 진경산수화를 하는 것은 실제 산수를 그대로 그리는 것이 아니고 작가 본인이 이걸 더 이 폭포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높아야 되고 소리가 우렁차야 되고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나타낸 게 진경산수화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진경산수화, 진경산수화 그림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가 하는 문제인데, 이제 원래 서양의 폴 세잔느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남프랑스에 가면 생빅투아르 산이 있어요. 여기 생빅투아르 산인데 폴 세잔느가 생빅투아르 산을 그렸습니다. 그럼 그림 위치가 나와요. 왜 나오는가 하면 이게 나무거든요. 나무가 산보다 훨씬 크게 그렸다라 하는 것은 시점이 어딘가 하면 이쪽 쯤에서 앉아가지고 그림을 그리면은 이 나무가 굉장히 크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겸재정선이 남산을 그릴 때는 보면 이게 나무가 있어요. 나무가 있는데 겸재정선은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그림을 그렸다 하더라도 이 나무를 크게 그리지 않습니다. 그림을 굉장히 작게 그리고 그 다음에 남산을 그릴 때는 여기서 본 시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안에 들어가서 남산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서양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은 한 시점에서 그림을 그리는데 이 겸재정선은 그림을 그릴 때 한 시점에서 한 지점에서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고 이 안에 들어가서 여기 봐서 이거 그리고 여기 봐서 이거 그리고 여기 봐서 이거 그리고 그래서 자연과 합일된 상태에서 그림을 그리는 것이 겸재정선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린 그림 중에 대표적인 게 뭔가 하면요 금강전도라고 하는 거예요. 금강전도라 하는 것은요 원래 금강산 가면은 단발령이라는 고기가 하나 있습니다. 고기인데 이 고기가 이제 여기인데요.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단발령에서 금강산을 바라다 보면은 금강산이 너무 예뻐요. 너무 멋있어.
멋있어 가지고 머리를 깎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 요 올라가서 금강산 바닥으면 머리 깎아서 스님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너무 좋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제 여기서 바라다 보면서 금강전도를 그림을 그렸다. 그래서 이제 여기 모습을 확대하면 이렇게 돼요. 이렇게 그 겸재정선하고 화가하고 여러 사람이 와가지고 그림 그릴 때 모습을 그려놓은 게 이겁니다. 그 다음에 겸재정선은 원래 주역의 대가입니다. 주역의 대가는 원래 태극론이죠. 그죠? 음양 태극. 무극에서 무극이 바뀌어서 태극이 되고 태극은 다시 나누어서 음양이 되고 음양에서 다시 오행이 되고 오행에서 사시가 된다. 이렇게 나누는데 이제 이 주역의 대가 정선도 금강산을 그릴 때 태극기 형태로 그림을 그려요. 이게 전체가 둥그스름하게 이게 태극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갈라지잖아요. 그죠?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이것은 흑산, 여기는 바위산이요. 바위산은 양이 되고 흑산은 음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양은 음에서 양으로 변하고 양에서 점점 양이 커져 가지고 극양이 되면은 그 양이 점점 양이 사그라들면서 음이 되고 음이 점점 음이 되면은 점점 음이 또 적어져서 소음이 돼서 이렇게 양으로 변화된다 하는 이 음양 태극론을 그대로 여기다가 적용을 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림 그릴 때 수직준법이라는 건데 이게 붓을 이게 세워가지고 아주 이게 절개 있게 높게 한 그림 방법을 해서 그림을 그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 속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금강전도를 그릴 때 단발형에 앉아서 다 그린 게 아니에요. 그린 게 아니고 움직이면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움직이면 어떻게 그리는가 하면 자 여기 이 비룡교입니다. 비룡교로 그림을 그릴 때 여기서 비룡교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어딘가 하면요 금강산에 있는 절 장안사입니다. 장안사 그림을 그릴 때는 비룡교를 건너서 이 지점에서 장안사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장안사 그림이죠.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이 그림을 그릴 때는 이 밑에서 바라다 보면서 이 그림을 그려요. 그러니까 생빅토아르 산 그릴 때의 시점이 하나였지만은 이 겸재정선이 금강산 그림을 그릴 때는 시점이 하나가 아니고 여러 군데에서 그림을 그렸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넘어가고 그 다음에 정선이 그린 그림 중에 인왕제색도라고 하는 그림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인왕산 있죠? 서울에. 네, 인왕산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림 그렸는데 이 그림은 이게 원본이 아니에요. 이 그림이 이렇게 잘려야 돼요. 이렇게 이 위가 잘리면 돼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인왕산의 재는 비가 온 뒤에 맑게 개인 모습, 맑게 개었을 때 그때 색깔을 그린 게 인왕제색도입니다. 이렇게 그런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언제 그림을 그렸는가 하면요 이 그림은 1751년입니다 1751년 5월 25일 날 장마가 다 끝났어요. 장마 끝나니까 쾌청했죠. 그죠? 날씨 쾌청했는데 쾌청하면서도 비가 많이 왔으니까 폭포가 이게 폭포 흐르고 남산에 폭포가 막 흘러요. 이 장마 끝났다는 얘기죠. 방금 끝났다는 얘기죠. 근데 왜 하필이면 1751년 4월 25일 5월 25일입니다. 5월 25일이니까 이제 음력이니까 양력은 6월달이죠. 그죠? 장마 끝난 거예요. 5월 25일 왜 그랬는가 하면은 이 겸재정선이 이 그림을 그릴 때 몇 살인가 하면요 76세입니다. 76세고 자기의 절친한 친구 이병인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이병인이라는 사람이 아주 친해요. 절친인데 그 사람이 81세인데 중병에 걸려서 오늘 내일 하는 겁니다. 오늘 내일 하니까 자기 절친 이병연이 쾌차하기를 기원하기 위해서 그린 그림이 바로 이 제색도입니다. 인왕제색도입니다. 그래서 인왕제색도인데 이 그림 그리고 난 뒤에 4일 뒤에 그 사람이 죽습니다. 81세로 죽어요. 그 다음에 자, 이 안개
안개도 지금 아무래도 그 친구가 떠날 것 같아. 떠날 것 같으니까 그 슬픈 마음을 안개로 표시를 한 거예요. 안개를 표시하고 집도 이제 그랬는데 이 집이 이제 누구의 집인가 하면 이게 김창흡의 자기를 가리켰던 그 스승 집이고 여기 이병현의 집이고 여기 정선 집이 여기 있어요. 여기 그래서 그런 모습을 다 그림을 그린 겁니다. 두 사람에서는 김창흡, 이병현 집, 정선 집. 이병현과 정선은 굉장히 친해요. 굉장히 친해서 이 사람이 이병현이고 이 사람이 정선입니다. 이병현은 시를 잘 써. 글씨도 잘 쓰고 시를 잘 써요. 근데 이 겸재정선은 그림을 잘 그려. 그래서 이 겸재정선이 그림을 잘 그리면은 이병현이 글을 딱 써줘요. 아주 글과 그림의 쌍벽을 이루는 두 사람의 관계였습니다. 민화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민화. 이렇게 해서 진경산수화를 그려보셨죠? 자, 진경산수화 다음에 풍속화를 말씀드려야 되는데 풍속화를 조금 이따 하고 바로 좀 말기에 남종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남종화로 넘어가는데 남종화의 대표적인 사람 이게 남종화는 이 중국에 아까 북종화 남종화 그랬죠, 그죠? 북종화는 채색 그림 전문 화가가 그린 채색 그림이 고려 말에 도입돼서 조선조 초에 채색화 그림을 그렸던 겁니다. 그 다음에 조선조 말기에 남종화가 수묵화죠. 남종화가 본격적으로 도입이 돼요. 그래서 본격적으로 도입되는데 그 대표적인 남종화의 대표적인 화가는 추사 김정희가 돼요. 자, 이 추사 김정희입니다. 이 추사 김정희인데 이 추사 김정희는 어떤 분인가 하면은 자기 아버지가 판서 장관이죠. 장관이고 그 다음에 증조부가 누군가 하면 영조입니다. 그러니까 가문이 엄청나게 좋아요. 엄청나게 좋을 뿐더러 이 추사는 천재입니다. 그래서 추사가 태어나니까 다 왕가에도 막 좋아하고 그 다음에 친가도 좋아하고 그리고 난 뒤에 가고 급제하니까 더 왕가에서도 그렇게 기뻐했던 사람이 추사 김정희가 돼요. 근데 추사 김정희의 부친 김노경이란 그 분이 어떤 사건에 연루돼서 유배를 가게 됩니다. 거기에 연루돼서 추사 김정희도 유배를 가게 돼요. 유배 갈 때는 어떻게 유배 가는가 하면요. 유배 갈 때는 가기 전에 우선 곤장부터 맞아야 돼요. 곤장을 몇 대 때리는가 하면요. 100대를 때립니다. 100대 때리는데 하루에 100대 다 맞으면 죽습니다. 죽기 때문에 하루에 30대씩 맞아. 30대씩 맞고 그 다음에 100대 맞고 유배를 가요. 유배는 우리 지금의 형벌로 말하면 무기징역에 해당돼요. 유배 갔다 그러면은 이게 몇 년 유배가 아니고 평생 유배입니다. 원래 평생 유배 가는데 그 100대 맞아야 되는데 100대 맞으면 죽잖아요. 사실 30대 맞아도 죽어요. 잘못하면은. 그래서 그거 좀 적게 맞으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되겠지. 어떻게 해야 좀 적게 맞고 그 다음에 덜 아프게 맞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김정희는 100대까지 안 맞아. 좀 적게 맞아요. 맞고 제주도로 유배를 가요. 제주도 유배 가서 유배 생활을 9년 합니다. 9년 했다가 다시 풀려나가지고 다시 북청으로 2년 다시 또 유배 가요. 그래서 유배 갔다 온 뒤에 절대 벼슬자리 안 하고 가천에서 그냥 은거 생활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추사 김정희는 뛰어난 가문은 굉장히 훌륭한 가문에서 태어나고 천재이긴 하지만은 벼슬은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추사 김정희의 가장 대표적인 그림이 뭔가 하면 세한도라고 하는 그림이에요. 이 세한도라 하는 그림인데 우리 남종화라 그랬죠. 그죠? 문인화, 남종화거든요. 수묵화거든요. 이때 수묵화는 그림은 이게 보면은 이게 세한도인데 먹물 그렇게 비싸지도 않은데 듬뿍 찍어가지고 선명하게 그리지 뭐 그렇게 그리는가 하는 건데
요거는 그때 기법이 이런 거예요. 뭔가 부족한 듯한 형태의 그림, 이걸 갈필이라 그러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린 게 세한도라는 건데, 세한은 어디서 따왔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세한은 논어에 세한연후지 송백지 후조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인가 하면, 추운 겨울, 한겨울에 추운 날씨가 된 후에 송백, 소나무와 잣나무가 늦게 시든다는 것을 안다. 그런 뜻이요. 이게 무슨 뜻이냐? 무슨 뜻인가 하면은, 자, 이제 변절 문제입니다. 그죠? 어떤 일이 터졌을 때 변절하는 게 나무 색깔이 시든 걸 변절하는 걸 본 거예요. 근데 모든 나무가 다 색깔이 변한데도 불구하고 이 소나무와 잣나무는 겨울이 되어도 잘 안 변하죠. 나중에 변하긴 변해요. 변하긴 하는데, 그래서 맨 나중에 변하는 게 소나무와 잣나무다. 그래서 소나무와 잣나무는 절개를 지키는 나무. 그래서 세한의 뜻은 절개를 지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세한도 그렇고, 여기 후조도 그렇고, 송백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한, 송백, 후조는 같은 의미로 절개를 지키면서 절대로 변절하지 않는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세한. 그래서 세한도는 근데 왜 그러냐? 제주도 유배 갔어요. 유배 가는데 자기 제자 중에 이상적이라는 제자가 있습니다. 근데 이상적이라는 제자는 역관이요. 역관은 이게 중인계급이잖아요. 그죠? 역관인데 이 역관이 중국을 왔다 갔다 하면서 이 유배간 추사 김정희한테 귀한 책을 갖다 주고 굉장히 이미 뱃슬길 다 끌어내줬는데도 절충전을 변하지 않고 추사 김정희한테 굉장히 잘해줘요. 원래 세상 물정이라는 것이요, 뱃을 하던 사람이 뱃을 끊어지면 그 옆에 사람 안 가요. 돈 많다가 돈 없어지면 그 옆에 사람 안 가는 게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적은 추사 김정희를 계속 따라다녀. 그래서 추사 김정희가 그것을 못 잊어가지고 이상적한테 주려고 그림을 그린 게 바로 세한도라 하는 그림이 됩니다. 세한도라 하는 그림인데, 이 세한도를 잘 보면은 요거는 소나무고요, 요거는 잣나무입니다. 잣나무 이 소나무를 잘 보면은 이게 험한 붕상을 거친 아주 그런 이 소나무를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 소나무 그림은 추사 김정희를 상징하고, 자기의 제자인 이 상적은 이렇게 잣나무, 젊은 잣나무로 지금 계속 커나갈 잣나무로 그림을 그린 겁니다. 근데 이게 이게 추사 김정희를 상징하는데, 여기 잘 보면요, 추자를 닮았어요. 추자, 가을 추자. 이렇게 불하면 이렇게. 그죠? 추사 김정희. 요거는 요 글자 잘 보면은 이 상징이니까 오얀이 자. 이렇게. 그죠? 그 다음에 요거 누가 뭐 추사 김정희의 집입니다. 집. 그리고 이게 세한도고, 여기 우시상정이 우상시적, 상적한테 먼저 이걸 감상하게, 이런 뜻이고, 여기 완당이 되어 있습니다. 완당은 추사죠, 그죠? 호입니다. 그래서 이 추사호를 추사가 딱 받치는 형태로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린 뒤에 이 그림을 그린 이유를 여기 글자를 적은 거예요. 이게. 이상적이라는 사람이 참 나한테 잘해주니까 내가 그 적을 못 잊어가지고 이 그림을 그려서 주노라. 그래서 이상적이 이걸 받아가지고 중국 갔어요. 중국 갔더니만 중국에 내놓으라 하는 서예가들이, 화가들이, 이 그림 기가 막히게 멋있다라고 글자를 막 적어줘. 한 16명이 다 적어줘가지고 세한도의 그림이 전체가 몇 미터인가 하면요, 14m입니다. 다음에 이제 다 했죠. 그죠? 초기, 중기, 후기, 말기. 근데 풍속화를 안 했어요. 풍속화 할게요. 풍속화의 발생은 누구부터 발생되는가 하면 이게 윤두수가 아니고 윤두서입니다. 윤두서가 뭐 호남지 해남 지역 가면 노구당 아시죠? 그죠? 예, 노구당의 주인 윤두서입니다. 윤두서가 여기에 채도하고 선차도인데, 요거 나물 뜨는 여인, 요거는요
요거는 목기 깎는 사람. 이런 그림을 그렸는데 중기 이전, 조선조 요때 이전에는 그림의 주인공은 전부 다 양반 귀족이었어요. 양반 귀족인데 이때가 되어야 드디어 평민계통의 사람들이 그림의 주인공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게 풍속도입니다. 그래서 풍속도의 주인공은 양반 귀족이 아니고 평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어받아서 단원 김홍도하고 회원 신윤복이 그림을 그렸는데 이 두 사람은 바로 풍속도의 대가 되죠. 초상화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초상화. 네. 넘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단원 다 해야 되는데 넘어가고요. 넘어가고 씨름 볼게요. 씨름. 이것은 많이 봤을 겁니다. 현재 두 사람이 씨름을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자, 요 사람 이제 씨름을 다 관심 있게 막 보고 요 사람은 비스듬히 기대고 봐. 왜 그렇게 했어요? 씨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진행이 됐다는 뜻이죠. 그죠? 씨름이 오랫동안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오면 요 사람 잘 보면 현재 갓을 벗고 있어. 갓을 벗고 있고 이 신발을 벗어서 여기 놨어요. 왜 그러냐? 요 게임이 끝나면 요 사람이 출전한 걸 그림을 그린 거야. 그 다음에 여기 엿장수고 그 다음에 요 두 사람 중에 누가 이길 거냐는 문제예요. 누가 이길 거냐는 문제인데 요 사람이 잘 보면 이렇게 있다가 뒤로 뭐 이렇게 뒤로 빼라 그래. 왜 그래요? 이 사람은 들배지기로 이쪽으로 미칠 것 같아. 그러니까 누가 이겨요? 요 사람이 이겨. 요 사람 지고. 근데 문제는 요 사람 보면은 요 사람 요 모습이고 요 사람 이렇게 돼 있어요. 좀 틀리죠? 틀려. 요 사람은 양반계통이요. 이게 요 모습은 요 사람 평민계통이요. 평민계통이고 평민이 양반을 맺히려고 하는 거지. 그럼 이게 그 다음에 여기서 보면 여기 신발도 틀려. 신발도 보면 여기는 가죽신이고 이건 집신이요. 요 양반이 가신이고 이건 집신이야. 그죠? 그것도 나타내고 엿장수는 항상 어디 가든지 씨름 보면 안 돼. 그죠? 씨름 보면 반대편 서가지고 엿팔아야 돼. 엿팔아야 되는데 여기 애 한번 봐요. 애는요 씨름에 관심 없어. 엿에 관심이 이게 보고 있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습들을 아주 세밀하게 잘 그렸는데 이 단원 김홍도는 선으로 모든 걸 선의 굵기 그다음 선의 진하고 연한 그걸로만 이렇게 그림을 잘 그리게 된 겁니다. 넘어갈게요. 전부 다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무동 마찬가지 선으로만 다 모든 걸 다 해요. 아주 나라 걸쳤던 춤을 추고 있잖아요. 행상, 점캐 넘어가고 해원 신윤복입니다. 해원 신윤복의 전신체면 약 30여 점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요. 이것도 국보죠. 예. 그 중에 단옥 풍경은 잘 이해할 겁니다. 많이 보셨죠? 많이 보셨는데 이 단옥 때는 여기 와서 내과에 몸 씻고 창포에 머리 감고 그 다음에 그네 타고 하는 거요. 그네 타는 모습인데 이 딱 그었을 때 정중간은 아니죠. 원래 정중간에 좀 비어놔요. 비어놓습니다. 그리고 약간 이쪽에 그림을 그렸는데 빨간 치마에 노란색의 저고리 입었는데 확 드러나게 그런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을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아주 멋있는 아주머니들이 처녀들이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목욕을 하고 있는데 이 목욕하고 있는 사람들 머리를 전부 다 이게 진짜 머리 아니죠? 그걸 가채라 그래요. 가채를 쓰고 있습니다. 가채? 원래는 가채는 양반이나 그 다음에 기생들이 주로 많이 썼어요. 예. 근데 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누구요? 스님이 현재 여기에 목욕하는 걸 훔쳐보고 있어요. 그 다음에 요 사람 잘 보면은 여기 술병을 꽂고 있어. 술병 보이죠? 저 가슴을 내놓고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이 사람 어디 가는가 하면 여기 기생들이 있는데 가가지고 술 팔고 팔라고 이렇게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 가슴을 왜 보이냐? 왜 보이는가 하면요. 1900 전후만 하더라도 우리나라의 아주머니들은 전부 다 젖가슴을 내놓고 다녔어요. 근데 누구나 젖가슴을 내놓고 다니지 못합니다. 아들이 있는 사람만 젖가슴을 내놓는 거예요. 네, 딸 있는 사람은요 젖가슴 내놓으면 안 돼. 여기 아들이 있을 때 젖가슴 내는 거예요 이게. 예? 딱 표시하는 거, 아들이 딱 표시하는 거예요. 근데 옷 문제입니다. 옷 문제인데 원래 우리나라의 옷은요
지금 이런 옷 있잖아요. 그죠? 입는데 원래 이 옷은 이렇게 처음부터 이런 옷이 아니고 이런 옷이었어요. 15세기, 17세기까지 이런 옷이었는데 문제는 18세기가 되는데 이 18세기가 영정조 시대가 돼요. 영정조 시대가 되면 생활이 풍족해집니다. 돈이 많이 생겨요. 돈 생기면은 생각나는 게 뭐예요? 바람 피우는 거지 뭐 이게. 바람 피우는 겁니다. 바람 피우니까 여자들도 남편 바람 안 피우려면 어떻게 보여야 되는가 하면요, 섹시하게 보여야 돼. 그래서 이 한복이 19세기 18세기 되면 이게 짧아져요. 짧아지는데 우리나라 사람의 한복이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뭔가 하면 여자의 그 어깨 살이 치마하고 여기에 저고리 살 요 사이에 흰 살이 보일 때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라 그래요. 예, 그죠? 근데 일본은 틀려요. 일본의 경우에는요, 일본이 이게 뭐라더라, 이게 뭔데, 일본은 아름다움을 어디서 구하는가 하면 목선에서 구합니다, 이렇게. 요 목선을 가장 아름답게 봐요. 근데 목선을 아름답게 하려면 요걸 항상 매야 돼. 예, 매야 되는데,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이게 뭐 그냥 일본 사람들은 정조관념이 약해가지고 뭐 이렇게 들에서도 할 수 있는데 들에 할 때 이거 펴가지고 뭐 어떻게 하고 뭐 이 밑에 편지도 아니고, 예, 그렇다 얘기하는데 사실 그게 아니고 목선의 아름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어가고요. 이 시간이 없으니까 그다음에 장승은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춘화도 보겠습니다. 춘화도. 이 춘화도? 이게 조선의 춘화도인데, 이 춘화도로 보입니까, 이게? 이게 해원 신윤복이 그린 춘화도입니다. 근데 춘화도는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게 먼저 춘 뜻입니다. 여기 이제 사시춘화, 사시장춘으로 적혀놨어요. 사시장춘, 봄입니다. 춘화도일 때 춘도 봄춘자거든요. 춘화도가 왜 포르노가 왜 춘자를 붙이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왜 붙이는가 하면은, 이게 순수한 우리말은 뭡니까? 봄이죠. 봄은 어디서 왔는가 하면, 우리 봄에 씨앗을 뿌리기 위해서 도랑을 파요. 그 도랑을 뭐라고 하면 봇도랑이라 그럽니다. 봇도랑. 거기다 씨앗을 뿌리는데, 씨앗을 뭐라고 하면 돛이라 그래요. 돛.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농사 짓는 걸 성행위와 똑같이 봤습니다. 그래서 돛은 씨앗이죠, 그죠? 돛은 남성의 성기 이름으로 갑니다. 그 다음에 봇도랑, 이 봇도랑, 봇은 여자의 성기 이름으로 가요. 그게 봄입니다. 봄의 어원은 여자의 성기 이름이에요. 그래서 춘자가 오는 거예요, 이게. 여자 성기를 붙여 춘화도 이랍니다. 사시장춘이라는 것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긴 날 오로지 바람 피우는 거, 이게 사시장춘. 네, 그런 뜻인데 이 그림을 보면은 춘화도라고 느끼지 않아요. 근데 이 춘화도거든요. 왜 춘화도인가 하면 먼저 여기에 대돌 위에, 성돌 위에 신발이 2개가 있습니다. 원래 신발, 이 대돌이 있으면은 여기 신발 벗는 거 아니죠? 어디다 벗어야 돼요? 밑에다 벗는 거예요. 밑에다 벗고 올라가는데 남자가 급하니까 여자를 잡아 끌어서 여기 신발 벗을 시간도 없어. 그래서 막 끌고 들어가다가 할 수 없이 해서 신발 벗은 거예요, 이게. 이 여자 신발이, 남자 신발 더 급해. 더 급하니까 그냥 대충 벗어놓고 끌고 들어간 거예요. 네, 그런 모습을 그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여종이 술병을 가지고 들어가는데 문제는 이 여성의 엉덩이를 빼고 있는 모습이요. 엉덩이를 빼고 있다는 뜻은 뭔가 하면 여기에서 신음소리가 나고 있다는 소리입니다. 신음소리가 나고 있으니 이거 가지고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런 모습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 모습이에요. 자, 요 그림의 모습인데, 요 그림의 모습에서 여기에 뭔가 하면요, 여성의 음모입니다. 음모고 여기는 성기인데 성기에서 뭐 음수가 흐르듯해. 그런 걸 나타내는 것이고, 이것은 남자의 성기라고도 이 얘기를 합니다. 성기라고 얘기해요. 그 다음에
여기에 허여스름한 게 뿌려져 있는데 이것은 정액이라고도 얘기해요. 그래서 자, 이 그림인데 그 다음에 이게 봄이 낮입니까 밤입니까? 낮이죠. 낮인데 이게 자기 부인하고 왔겠어요? 아니면은 애인하고 왔겠어요? 애인하고 왔지. 이게 산중이요. 산중에 모텔이 하나 있는 거예요. 그죠? 모텔이 있는데 그 모텔에 자기 애인하고 와가지고 이게 바람을 피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조선의 춘하도는 아무것도 아닌 것 듯한데 이렇게 멋있게 표현을 해요. 원래 조선조는 굉장히 성이 억압된 상태였습니다. 억압된 상태였고 전번에 화랑세기 할 때 보니까 신라시대의 성은 굉장히 개방된 상태였죠. 개방된 상태가 되어서 뭐 아무나 가서 바람피고 막 이렇게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신라시대의 그 화랑세기도 그렇지만은 신라시대 무덤에서 발굴된 이런 거 여기 이제 뭐라 하더라? 토우로 만든 토우. 자, 이 토우인데 토우를 보더라도 성을 굉장히 점란하게 만들어진 토우가 무덤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 의미는 신라 시대는 굉장히 성이 개방화되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근데 고려 시대 오면 조금 이제 좀 덜하고 조선 시대 오면 완전히 성이 억압된 상태. 억압된 상태인데 문제는 이제 성이 억압된 양반 가문에서 딸을 시집보내야 되는데 그 성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 안 했으니까 처녀가 시집가가지고 뭘 한지 모를 거 아니에요. 뭘 한지 모르니까 뭔가를 좀 가르쳐 줘야 돼. 가르쳐 줄 때 이게 뭘 이제 이런 그림을 정등거울 같은 걸 주는 거예요. 개발하기 전에. 정등거울 주면은 그 처녀가 이거 보고 시집가면 이렇게 하는 갑다를 자꾸만 알게 되는 거지, 그죠? 이거 가르쳐 줘야 돼요. 안 그러시면 어떻게 하겠어 이게. 이거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걸 다 가르쳐 줘요. 다. 예. 안 가르쳐줘도 잘해. 예, 그다음에 이제 그러다가 이게 17세기쯤 되면은 중국과 일본에서 춘화도가 도입이 돼요. 그래서 이 근대화의 출발, 성의 근대화의 출발은 17세기가 되어야 됩니다. 특히 문문영이라는 사람이 있죠, 그죠? 이 병자사 이제 문문영이가 상하로 된 성행위 하는 걸 가지고 와서 조선의 선비들한테 딱 줘요. 선비가 화를 뿌가치면서 이 양반들이 말 이걸 하면 되겠냐? 그런데 돌아갈 때는 그걸 싹 가져가더라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또 이때 18세기, 아까 문제가 18세기였죠. 18세기가 되면 영정조 시대인데 영정조 시대가 되면 생활이 안정이 돼요. 생활이 안정되고 부유한 사람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장사해서 부유해지고 농사해서 부유해지고 양반은 퇴락하고 이런 상태. 이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돈이 많고 부유하면은 뭐가 돼요? 그때 되면 또 이게 생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집안이 어렵든가 집안에 우환이 있든가 그런 사람은요 그런 생각 못해. 집안이 편안하고 뭐 다 안정되고 다 하는 그 사람들이 바람필 가능성이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일본 춘하는 원래 성의 선진국이요. 성의 선진국이라서 일본만큼 성이 개방되고 재밌게 만드는 데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나라 일본인데 일본에서도 많이 도입이 됩니다. 조선 춘하도는 굉장히 점잖해요. 춘하도 볼까요? 자 여기 이제 양반 자제가 요 얼굴 보니까 나이대 몇 살 안 돼 보여. 안 돼 보이는데 요 아줌매를 끌고 아줌매 좀 나와 같이 좀 얘기 좀 합시다. 잡아끄니까 이 아줌매 뭐라 그래요? 안 돼요 그러면서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돼요 따라간단 말이에요. 이런 그림인데 문제는 이 그림을 잘 보면 요 그림이 요게 요 여자의 모습 그죠? 네. 옷을 벗은 모습 이게 여자 성기지 유방이고 그죠? 유방 요거는 여기 좀 그림이 이제 엉성한 듯 하지만 여기 남자의 성기 나타나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왜 이게 그 가설 딱 쓰고 뭐 진살이 딱 있고 무슨 뭐 다 메고 양반 자제지. 얼굴 보면은 새파란 얼굴에 술을 한 잔 해가지고 얼큰하게 좀 취한 상태이고 이건 젊은 안악인데 여기에 뒷동 보면 여기 남색이 있으면 여기 남편이 있는 거예요.
고름이 있으면 이게 뭔가 뭐 아들이 있는 거요, 자식도 있는 거요. 그 자식이 남편한테 이 수작을 걸어. 그런데 이게 나물캐가 오는데 나물캐 보자 그러니까 이 사람 뭐 싫으면은 아이고 뭐 볼 것도 없어요 하고 갈 텐데 별로 안 싫어해. 안 싫어가지고 이 나물은 뭐고 이 나물은 뭐고 이러는데 이 선비는 그거 관심 없어. 뭐 관심 있어요? 오로지 저 가까이 가가지고 했는데 이 여자 봐. 얼굴 엉덩이가 이쪽으로 가 있잖아 이게. 그죠? 그래서 곧 무슨 일이 이 집에서 이루어지겠지. 그 다음에 이브탐춘. 역시 회원 신유목의 그림입니다. 자, 이브탐춘인데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게 뭐예요? 이거죠? 이건데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이런 거 많이 봐요. 많이 보는데 초등학교 다닐 때 이 많이 보면 좀 신기하잖아. 그죠? 그래서 몽둥이로 두들겨 펴도 안 떨어져 이게. 희한하더라고 이게. 안 떨어지는데 이게 걔가 이제 이거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요 걔가 아마 이게 이제 정원인데 좀 부잣집 정원인데 걔 구멍으로 들어왔겠지. 근데 이거는 나무죠. 이건 나무요. 나무고 여기 또 보면 이게 이제 이제 고목 둥치인데 여기 새가 2마리 짝짓기해요. 이거 개가 짝짓기하고 새가 짝짓기하고 요 잘 안 보이는데 새 2마리가 또 짝짓기 하려고 막 용을 써. 그죠? 짝짓기의 계절, 봄이라는 게 짝짓기 계절이잖아. 그죠? 그 다음에 여기에 이 나무인데 이 나무가 이게 담을 넘어와요. 넘어오는데 여기도 꽃이 막 펴요. 꽃이 핀다는 건 뭡니까? 꽃이 핀다는 것은 바로 나무의 짝짓기예요. 그래서 온갖 짝짓기가 다 이루어져요. 이게. 이루어지는데 여기에 고목인데 여기에 여자가 둘이 있는데 이 사람은 소복을 하얀 옷을 입었으니까 소복 입었으니까 뭐요? 남편은 가부니까 이게 봄이로되 다 고목이 된 봄이로다. 남편 없는 봄이로다. 나타내는 것이고 요 사람은 요 손 보세요. 이 올케 언디겠지? 올케겠지? 네, 올케겠지, 그죠? 가부올케가 이걸 관심이 흥미롭게 보니까 이 망측스러운 듯이 꽂히고 있어. 니는 그런 걸 뭐 그러냐고 꽂히겠네. 근데 요 손 한쪽이 지금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어 지금. 뭘 한지 모르겠는데요. 이걸 이브탐춘. 그래서 이런 춘화입니다. 오라정인. 침침한 이제 오라정인 달이 이게 이런 달이 안 떠요 이게. 이 하얀 달이잖아요. 그죠? 하얀 달 이런 하얀 달 없어요. 없어서 이거는 월식이라고 봐요. 월식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게 며칠까지 딱 나오더라고 이게. 월식 때 있는 그 달에 부인이 이렇게 둘이 이렇게 탁 이제 미래를 하는 거예요. 미래 하는데 이거는 원래 조선조에는 밤에 10시부터 4시까지는 통행 금지 시간이요. 통행 금지 시간인데 아마 통행 금지 시간에 가만히 살짝 나와가지고 만났는데 이분 잘 보면은 이게 귀족 같지는 않고 선비 같은 평민. 귀족은요 양반은 혼자 못 다녀요. 항상 여자를 데리고 다녀요. 그러니까 양반은 아닌 것 같은데 이 젊은 아주머니하고 뭔가 미래를 하는 장면, 이 오라정리입니다. 그 다음 이게 오랴미래인데 이 오랴미래는 뭔가 하면은 여기 이제 이게 이른가 뭐 포도청의 포교는 지금 말하면 서울 경찰청의 경위주인데요. 자, 경위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통행금지 시간에 포교는 마음대로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여자하고 만나가지고 입을 맞출 듯한 모습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 끝동이 남색 끝동인데 이거는 뭔가 하면 결혼했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자주색 고름이 나와요. 자주색 고름은 자식이 있다는 뜻입니다. 조선주의는 옷 가지고 그걸 다 나타내요. 나타내니까 자식 있고 남편 있는 부인이 이 포교하고 지금 미래를 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장면인데 이게 양반이냐 아니냐는 여기 집신 보면 알아요. 집신이 집신입니다. 신 보면 양반은 가신신인데 집신이니까 이건 평민의 아주머니를 꼬셔가지고 바람을 피우려고 그러는데 거기에 투쟁이 역할을 한 게 누구냐? 이 사람이라 이거요. 이 사람 보면 이게 가채 썼죠? 가채 쓰고 이게 가채 쓰고 그 다음에 신도 이게 가신이요. 이렇게 하면 이거는 굉장히 양반들이 하는 거예요. 양반들이 하는데 조선주에서는 기생들은 양반하는 옷을 입을 수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 기생의 소개에 의해서 두 사람이 만났지 않을까. 원래 바람 피울 때 누군가 소개해줘야 좀 쉽게 되잖아요. 그죠? 넘어가고요.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자, 이거는 대전 별감이에요.
옷차림이 대전 별감 옷차림이고 그 대전 별감의 이 기생인데 기생이 기둥서방이 대전 별감이요. 대전 별감인데 이 대전 기둥서방 대전 별감이 그 양반하고 이게 두 개 나가는 걸 배웅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게 그냥 보내주겠지 뭔가 돈 받고 보내주겠지 그죠? 이거 이제 지나갔는데 이게 이 야외에서 지금 현재 성행위를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되게 이 조선조의 춘화도에서는 남자는 다리를 꼬고 있더라고. 다리를 꼬고 있는데 다리를 꼬고 있는 이유가 아마도 성의 그 성의 촉감이 워낙 좋고 성감이 좋으니까 그걸 견디지 못해서 다리를 꼬고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조선조의 성행위를 뭐라고 보는가 하면 모든 우주는 음양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남녀의 성관계도 사실은 음양의 조화일 뿐이다. 그리고 모든 우주는 음양의 조화니까 이 우주의 조화를 어떻게 나타내는가 하면 요거 잘 보면 배경 그림을 잘 보면요. 여기 뭐가 생기는가 하면요. 여자의 성기처럼 생기고 이건 전부 다 음모. 이거는 뭐겠어요? 남자의 성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내는 것은 모든 우주의 만물은 남녀의 조화에서 이루어진다. 그런 뜻입니다. 요 그림인데요. 요 그림은 이제 지금 좀 나이가 좀 많아요. 요 사람 나이 좀 적어.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요거는 아마도 기생집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게 굉장히 보통 장식품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생집인데 언니 기생이고 동생 기생이겠지. 그림 보고 있잖아요, 그죠? 이 그림이 무슨 그림인가 하면 춘화도입니다. 볼까요? 이런 그림이 이런 그림 두 개를 보고 있는데 보고 있잖아요. 보고 있는데 이 여자가 흥분했어. 어떻게 흥분했지 아냐? 흥분해가지고 그래. 그래서 촛불이 이쪽으로 쏠려 있어요. 그 다음에 이 손은 어디가 있냐? 이 손은 한 손은 치마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지금. 누구하고? 이 시간이 없으니 넘어갈게요. 요 그림. 요 그림인데, 요 그림 잘 보면은, 요게 기생이요. 기생이고, 요거는 기생의 몸종이에요, 몸종. 근데 기생이 외출했어요. 기생이 외출했는데, 기생의 서방, 기생이 서방인지 모르겠는데, 기생의, 서방이 왔는데, 기생은 없고, 시종들이 여자만 있어. 여자만 있으니까, 여기서 뭔가가 이루어졌는데, 이 기생이 오는 발자국 소리를 딱 두고 깜짝 놀라, 여자가. 깜짝 놀라는데 문제는 여기에 깜짝 놀라면 여기 정상적이라면 여자 얼굴이 이쪽에서 해야 되는 이쪽에 있어요. 왜 이쪽에 있었겠냐? 왜 이쪽에 있었겠냐 하는 문제인데 아마도 요 남자의 요 밑에는 아무것도 안 입었을 것이다요. 아무도 안 입었으니까 거꾸로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를 하는데 딱 나타나니까 입을 딱 뒤집어 씌우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뭘 했겠어요? 잘 아시죠? 여러분들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아직 이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 처녀겠지. 가치니까 기생이죠. 기생인데, 이 기생이 이걸 또 보고 흥분했어. 그래서 요 손 하나가 치마 속, 바지 요 속으로 들어가 있어요. 뭘 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스님인데, 원래 이런 말이 있어요. 산중가실은 원래 무공의 가실이다. 근데 산중가실은 임자가 없기 때문에 먼저 따먹는 사람이 임자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그 산중가실, 스님은 무공의 산중가실이기 때문에 그런 거지, 그죠? 그런데 문제는 스님의 문제인데, 이 스님의 경우에는, 원래 시내리라는 게 있어요, 시내리요. 시바지가 있고 시내리가 있어요. 시바지는 본부인이 애를 못 놓을 때 여자를 한 들여가지고 애 놓게 하게 시바지고, 시내리는 남편이 애를 못 놓을 능력이 없어요. 없으면 어떻게 해요? 남자를 데리고 와요. 남자를 데리고 와서 애를 놓게 하는 게 시내리입니다. 시내리인데 시내리 중에 최고의 시내리 대상남자 누구겠어요? 스님이요. 왜요? 시내리 남자가 스님이면은 나중에 애 낳았을 때 그게 내 아들이라고 주장을 절대 못해요, 스님은. 그쵸? 아무 탈이 없어. 그래서 시내리의 제1 대상이 신부입니다. 신부인데, 신부님 보세요.
이게 굉장히 건장하고 좋아. 예. 그래서 이 사람은 처녀. 예. 넘어가고 마지막으로 이건 다 넘어가겠습니다. 이거 하나 끝내겠습니다. 이건 이제 이건 설명했다가 마누라한테 굉장히 흘러던 거였어요. 근데 성인이니까 마누라도 가니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먼저 배경을 잘 보면은 이게 양반집 사랑방이요, 그죠? 이 보면 이 장식장이라든가 책이 탁 있으니까 공부도 많이 한 선비고, 그 다음에 있는데 이 불을 안 켰으니까 뭐요? 대낮이거든요. 사랑방의 대낮에 사랑방에서 성행위를 하는 건데 본부인은 아니겠죠? 조선조의 본부인이 사랑방에 와서 성행위하는 게 있겠어요, 낮에. 그러니까 이거는 가만 보니까 또 얼굴을 잘 보면 얼굴이 굉장히 젊어. 젖가슴도요 적지만은 탱탱해요. 그래서 그다음 머리채가 이렇게 풀어진 거 보면 이거는 처녀요. 처녀고 이 사람은 나이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녀인데 어떤 처녀인가 하면은 시종이야. 노비요, 노비. 노비인데 그 노비하고 주인하고 눈이 맞는 관계는 많겠죠, 그죠? 주인이 예쁜 처녀 있으면 가만 놔두나? 저도 가만 안 놔두지. 그런데 이게 문제는 요 사람이 들고 있는 요게 문제요. 여보? 요게 뭔가 하는 건데요. 때때로 이런 얘기도 해요. 이게 창호지로 만든 콘돔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창호지가 콘돔 역할을 못해요. 그래서 조선조의 콘돔 역할을 하는 것은 아마 돼지 창제 같은 걸 만든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이 형태를 봐서는 그게 아닙니다. 아니고 그럼 이게 뭔가 하는 건데요. 요거는 소녀경 같은 데 보면은 젊은 여자하고 성경이 하면은 회춘해요. 그죠? 회춘합니다. 그래서 나이 많은 사람들이 젊은 여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근데 그 중에서 여기 회춘하면서 이 여자의 질액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대추는 쪼글쪼글 하잖아, 그죠? 그 대추를 질액에 집어넣으면 그 대추가 팽팽해진대요. 그 팽팽해지는 걸 먹으면은 그게 비아그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이 주인 할아버지가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가 하면, 야, 지금 이거 얘기를 하고 좀 받아야 되겠는데, 받아도 되겠냐? 그러니까 얘가 빼시시 웃으면서, 아니, 뭐, 그러시죠, 뭐. 그러면, 뒤에는 또 야한 그림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지나도는 이걸로 끝내고요. 오늘의 조선미술사하고 지나도까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너무 짧죠?